LFP 그 양극재 뭔가 모멘텀이 발생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LLF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라보다 그 ESS LFP 양극재 요 기대감 LLF 조망 수준 나올 것 같아요.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4%여서 이제 역대 최고치를 또 찍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거의 쇼티지 현상까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피지컬 AI까지 가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거품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이 영화 빅쇼트의 인물인데 그분이 엔비디아, 팔란티어 공매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9월 말의 포지션이었고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무마가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담으로 좀 느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AI 거품론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실었고 팔란티어, AMD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외 주가 그리고 본장 들어가서도 주가가 좀 부진하면서 이제는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에서 그 부분이 주가로 반영되는 시기가 좀 지났다.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런 팔란티어라든지 AMD의 주가를 보면서 시장은 더욱더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발에서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이런 AI 거품론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줬는데 사실 이 구분 안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도 결국에는 숏에 대한 포지션을 좀 부인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했고 또 AI 거품론 관련돼서 최근에 캐펙스 투자가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라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대출을 계획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이게 재무가 좀 부실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AI를 쫓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무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오라클과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추적을 해봐야겠다. 약간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긴 하지만 지금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무 상태도 건전하고요. 그래서 기업별로 좀 다른 양상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AI 거품론은 그동안 너무 주가가 과열되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사실 터질 수 있는 구간 약간 이런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이번에도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되긴 했지만 일단락되는 분위기로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는 좀 마감을 했고 좀 순조롭게 또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4%여서 이제 역대 최고치를 또 찍었고요. 주요 품목 가운데 꾸준히 일평균 플러스를 찍은 품목 중에서도 반도체가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부가 고용량 그 DDR5, HBM이 워낙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수요와 궁극에 따른 불균형에 있음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낸드도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거의 쇼티지 현상까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 공급자 우위까지도 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현물 가격 DDR5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갈 수 있다. 매일 1달러씩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30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2달 연속 10% 오르면서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이 AI가 확장되는 이 국면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그럼 시장에선 또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끝나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지금 디램 가격이 막 치솟아 오르다 보니까 패닉 바잉 현상이 뒤따르고 있대요. 고객들이 우리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왜냐하면 지금 일반 PC 수요도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러 업황들이 지금 당장 단기적인 게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물량을 좀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슈퍼 갑이 된 메모리 기업들은 지금 계약을 미루거나 네. 빅테크 기업들과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게 AI 흐름이 GPT, 생성형 AI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추후에 나아가서 생성형 AI에서 추론, 피지컬 AI까지 가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 업황 사이클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경쟁과 싸움에서 우리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도 90년대 개인용 컴퓨터 보급 그리고 2007년에는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의 보급이 있었고 또 2017년에는 클라우드 확산 흐름에 있어서 이런 어떤 소비재 주도의 칩 호황이 왔을 때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또 예전을 복귀해 봤을 때 이번엔 우리가 무조건 주도권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빚내서까지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늘리거나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견조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피지컬 AI가 끝판왕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지컬 AI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고성능 칩이 더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수요 자체를 계속 견조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번에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공급받은 이유 중에 또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각 기업들이 피지컬 AI 시대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움직임인데 결국 그러다 보면 고성능 칩이 필요하고 많은 칩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를 또 지금 건설을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과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되는 속도를 보니까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 수요는 좀 넘쳐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디자인하우스 이제 뭐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네. 있고 일단 종목들이 없지는 않은데 그러게. 일단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도는 높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AD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지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 쪽으로의 설계 기업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그게 주가 흐름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소부장 기업들 움직이는 쪽 보면 검사 장비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 향으로 눌렸었던 종목들 전공정 종목들이 네. 상당히 좋거든요.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삼성전자가 워낙 뒤처져 있었고 범용 디램 쪽으로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가 요즘 범용 디램 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매기가 좀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LLF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라 보다 네. 그 ESS 그 LF 양극재 요 네. 기대감 예. 그리고 뭐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LG 엔솔 지분 가치 이슈가 붙어서 간 거고 그리고 포스코페트엠 흑연 음극재 이런 쪽에 붙었고 뭐 에코프로 그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이랑 포스코페트엠이 이제 캐나다 양극재 공장 그 2단계 출산 그 그렇죠. 중단한다 하니까 그때 막 움직였거든. 지금은 이제 그 뭔가 모멘텀이 발생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예. 그동안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던 것도 키에텔의 공장이 그 리튬 공장이 중단된 게 빨리 재가동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던 건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되고 오히려 CATL이 그 리튬을 외부에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광물 가격이 좀 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올라갔고요. LLF 같은 경우에는 2분기 221억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다만 이제 지배지수 수익은 여전히 대규모 적자입니다. 1,182억 적자인데요. 실적 발표하고서 그 다음날 급락했습니다. 목표가는 막 21만 원까지 높이는 리포트를 봤는데 BW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의 3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테슬라의 그 모델 Y 주니퍼 모델이 최근에 참
판매가 잘 되면서 하이니켈 신제품이 그리고 유럽 전기차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이제 분기 흑전이 됐는데 출하량이 2만 톤이 BEP라 그러더라고요. LNF는 BEP 2만 톤이 넘어가면은 흑자가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39% 증가나였고 하이니켈이 33%, 미드니켈이 전분기 대비 76% 증가가 났습니다. 판가는 한 5% 정도 떨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재고 평가 환입도 234억 정도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좀 더 흑자 전환된 것 같고요. 일선 비용도 일부 좀 있었는데 일단 LFP 그 양극재 요 신사업에 대해서도 캐펙스 집행이 본격화가 돼서 자회사 LFP 자회사 LNF 플러스의 출자 810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캐파를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LNF는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462% 정도고요. 4분기도 출하가 한 2% 정도 한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얘기는 이제 4분기는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확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만 흑자 기조는 지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리튬 가격이 추가적 하락만 없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NCMA 90을 95% 전량 대체를 하고요. 올해 이제 그 LF가 계속 얘기했던 연간 출하 가이던스 30에서 40% 성장은 달성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 ESS랑 중저가 전기차 쪽 시장 타겟을 하는데 동사가 이제 이제 구지 공장에다 LFP 양극재 공장 증설하고 있고 내년 3분기에 3만 톤, 이후에 추가 3만 톤, 총 6만 톤까지 증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가에 상당히 이제 점수를 주면서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흐름이고요. ESS 쪽도 어차피 중국산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27년부터는 이제 그 전기차용으로도 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 메이커라든가 OEM들과 컬테스트 진행 중이라서 이제 이 LFP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도 조만간 미리 이제 수주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거 수주 나오게 되면은 네. LFP 한번 더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에다가 정식 공장 캐파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 현재 2만 톤 준공하고 내년에 4만 톤, 최종 12만 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돼야지 원가가 절감이 좀 된 것이고 그리고 일단 LFP 쪽에서 어떤 시장에서 워낙 이제 수주 얘기가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기존 MOU 체결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셀과 OEM과 논의 중이니까 조만간에 진전 기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LFP 조만간 수주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LFP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용으로 출하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수주 한번 기대감 노려보시고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출하량 2만 톤 이상만 되면 BEP가 나오니까 흑자 기조 이어간다. 그리고 이제 가격 반등하게는 재고 평가 환입이 되니까 이 두 분기 연속 드디어 흑자가 좀 되지 않나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선호하지는 않는데 근데 증권사 내에서 리포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저쪽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런 그 자리를 만들 것 같아요. 조만간에 눌림목 만들어내면은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시든 뭐 신규 매수를 그때 보시겠고요. 최근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의가 지금 물타기 해도 돼요? 막 물어봤는데 저는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 좀 제법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요. 이거 좀 저점 맞는 걸 좀 기다렸다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LNF를 선호하진 않는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퓨처엠은 사실은 그 흑연 이슈 때문에 미리 올랐어요. 이게 선반영돼서 좀 올랐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627억 흑자였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게 영업이익 증가율 4,600% 증가했다가 막 하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쪼그라들었다가 올라간 거라서 그런 퍼센트는 의미가 없고 영업이익률 7.6% 나온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매출은 양극재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 광전구체 활용이 들어가면 그 M86 그리고 유럽창의 N65 양극재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은 올라갔는데 음극재는 출하량이 감소했습니다. 4분기까지 음극재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에너지 소재 쪽에서 474억 흑자전이 됐는데 일단 양극재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고정비도 같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무조건 올라가는데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는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기초 소재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초 소재 쪽도 영업이익이 236억 정도 나와서 영업이익률만 7.6% 나오고 있고. 일단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일단 동사가 그러니까 이거 필적 발표랑 조정이 나왔는데 아마 올해 역성장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표로 한 50% 증가는 쉽지 않고 그리고 아마 연간 대비 양극재 출하가 감소 전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조정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 양극재랑 응급재 출하 관련해서는 양극재는 3분기 때 2배 증가하고 응급재는 소폭 감소하면서 판가는 플랫이었는데 연간으로 보면은 지금 그 4분기까지도 그 출하가 좀 4분기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이제 양극재가 원래 작년에 포스코피체임 올해 양극재 출하량 50% 성장 목표를 했는데 역성장이기 때문에 포스코피체임은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고 또 이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나증권에서 굉장히 안 좋게 평을 했어요. 뭐 퍼가 뭐 340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서 급락이 나타나서 지금 양극재에서 퓨처엠은 상당히 이게 하나증권 리포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져 버린 거예요. 비싼 기업에 대해서 좀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 가지고 계신 분은 웬만해서 좀 차익을 하자 매도를 하자라고 좀 의견을 좀 들어와서 네. 포트에 좀 퓨처엠을 좀 빼는 편입니다. 영업이익은 6,797억 원 정도 나왔고요. 네. 그 엔솔을 제외하게 되면은 784억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엔솔 연결 영업이익이 좋았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화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죠. 다 안 좋아요. 실적 그렇죠. 그 본업 맞아요. 자체는 네. 지금 엔솔 빼고 연결 빼고 나면은 안 좋은 상태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이 좀 됐는데 그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그 LG 에너지는 지분 가치가 확실히 반영을 한 거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헤지펀드에서 LG 에너지 지분 팔아서 LG화학 자사주 사라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셌어요. 주주 제한 해버렸죠. 네, 사실 그게 사실 계속 제가 예. 주장했던 내용이 예. 일부에 상당한 거거든요. LG 에너지 지분 가치만 인정받으면 그러니까, 네. LG화학은 업사이드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퓨처엠이라든가 LNF 이런 기업들이 문제가 뭐냐면 애널리스트를 공격하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면서 비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포스코퓨처엠이 그런 공격을 당했는데, 근데 LG화학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이제 약간 지주사 성격을 가진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쪽이 올라가는 건 밸류에이션으로 딱딱딱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이 중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효텔이라든가 어떤 다른 새로운 모멘텀 주식시장 좋아하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LG화학이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4분기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를 보면은 화학 쪽에서는 일단 3분기는 원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가 방어하면서 수익성 개선하면 흑자 전환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4분기에 이제 그 일단 화학 쪽은 여전히 수요가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대상 공장 정기 보세 예정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도 화학 쪽은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어렵다라는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구매 단가 개선하고 비용 절감해서 수익성 방어 노력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쪽이 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분야가 여러 가지. 네, 그게 이제 뭐 특히 네. 특정 환경 쪽, 그 AI와 관련된 쪽에서는 그건 다 괜찮은 거고 고성능 타이어용 뭐 그 SBR 같은 거라든가 뭐 그 충전 케이블형 전기차용 충전 케이블 이런 쪽에서는 또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국에서 배터리라든가 그 배터리 소재 제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지속됐지만 결과적으로 LG화학이 수혜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양극재 공장을 갖고 있는 건 LG화학밖에 없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파나소닉의 밸류체인 들어간 거 그것도 되게 컸죠. LG 결국은 테슬라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이슈라서 그리고 지금 양극재 쪽은 전구체를 탈중국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그 국내 그 업체와 계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탈중국 전구체 조달 중이고 이게 이제 확보가 된다 했을 때는 양극재 원가에 대한 그
그 방어가 되는 거죠. 자체 기술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양극재 쪽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전기차 북미 쪽 전기차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올해 3분기 출하량부터 해서 연내 업황 개선은 좀 어려울 걸 보고 있습니다. LG와 양극재 쪽은. 그리고 내년도에 특히 보조금 상실하면서 미국 쪽 업황이 좀 어렵겠지만 지금 그 도요타 쪽에 프로젝트가 수주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쪽에 출하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신규 수주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해 대비는 내년도에 출하량 자체는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LG화학은 그래도 뭐 실적 방어를 좀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화학적 구조 조정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일단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캐펙스도 앞으로 2, 3년간 상당 부분 감소를 하고 있어서 비용 절감 철저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첨다 소재 같은 그러니까 LG 화학의 기술력이 국내에서 에코프로비엔과 쌍벽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LNF도 다 코스모 흰수질까지도 다 LG 화학을 통해서 기술을 받았던 기업이고 그리고 일단 전구체 쪽 신공정을 그러니까 비용 개선 쪽은 전구체 쪽 그 신공정이라든가 보급병 세그먼트 타겟으로 해서 LG 화학도 고전압 미드니켈이라든가 LMR, LFP 등의 다양한 기술 개발하고 있고. 고전압 미드니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한 경쟁성 대비해서도 상당히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27년 전후 출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MR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K 배터리가 나왔을 때는 그 LFP 시장을 상당히 자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여기에 기술력이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특히 LG 화학 기술력이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또 LFP 같은 경우도 동사가 그 양극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EV, ESS 모두 개발 중인데, 근데 LFP 양극재는 LG 화학 얘기로는 좀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대비해서는 같은 공정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LG 엔솔도 LFP 배터리는 건식 공정을 적용해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비중세 원료를 사용해가지고 아마 건식 전공통을 통해서 만들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는 좀 뭐 하도 되는데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굳이 해야 되나? 뭐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벤트들이 그 엔솔 PRS 그 몰약 요게 좀 상장이 되면은 LG 에너지를 좀 눌릴 수가 있어요. LG 에너지를 눌리면 같이 눌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가지 않고 좀 같이 움직여서 좀 눌림 보고 좀 매수하신 분들은 기다리시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만약에 손실이다. 굳이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익이라고 하면은 뭐 좀 덜고 다른 뭐 이제 코스닥이 가니까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건 가능할 수 있어도 굳이 뭐 아주 히든 밸류가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그리고 헤지펀드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일단 회사에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했을 때는 회사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회사 주주하는 뭐 LG 에너지원 지분을 가지고 또 배당도 하겠다고 했었어요. 배당 재원으로 쓰겠다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기다려 보셔서 홀딩하십시오.